나올지가 아직 모릅니다. 민주노총은 이 전수검사 요구에 대해서 마녀사냥이라고 하는데 작년 8월 15일 날 있었던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살인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 좌파 독재 정권은 방역도 정치적 선택에 따른 방역을 하는구나. 참 웃기는 놈들입니다. 그 당시에 작년 8월 15일 당시에 자유파 집회 때 얻은 통신자료, 기지국 접속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 회로 CCTV 다 파악했지 않습니까? 민중노총이도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야 되는 겁니다. 첫째, 통신기지국 접속 정보. 두 번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세 번째, 폐쇄회로 CCTV 등으로 집회 참석자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서 말로만 김부겸 총리는 떠듭니다. 이러한 세 가지 상황을 조사를 통해서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이 확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녀사냥하던 1년 전에 그렇게 마녀사냥하던 그 서슬푸른 방역의 칼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가 자영업자가 다 죽고 소상공인들이 죽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요구했던 집회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결국 그 집회로 인해서 5.1% 9,160원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겁니다. 나라가 이런 식으로 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요즘 정년 연장 2년 더 하자, 64세까지 하자고 들고 나옵니다. 우리 공화당은 또 저는 노동위 간사를 비롯해서 환노위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정년 연장 2년 연장이 정말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새누리당에 있던 노조 출신들 또 노조위원장 출신 야당, 그 당시 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이 야합을 해서 정년 연장 2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 나고 그 청년 일자리 반토막 난 걸 막기 위해서 공무원 18만 명 이상 정원 카드를 들고 나왔고 그 정원 카드가 30년 공무원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310조가 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했는데 현대자동차의 가장 기족적인 노조들이 또 정년 연장 64세까지 연장하자고 들고 나옵니다.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악의 근원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민주노총이 주동을 해서 여러분들 일자리를 반토막 내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38곳의 시장을 다니면서 그 시장에 똑같은 요구 목소리가 최저임금 인상 절대 반대입니다. 52시간 근로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자는 이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로 중심되는 소득주도 성장이 잘된 정책이라고 떠들고 있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공화당만 이렇게 싸웁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일자리를 반토막 내고 고용세습,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고용세습이 한국노총까지 전파가 되고 그 고용세습이 수백 개의 기업이 고용세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일자리를 그러한 불공정한
상황으로 여러분의 일자를 뺏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이 아닙니까? 그러면 들고 일어나야죠. 들고 일어나기 힘들면은 우리 공화당으로 와야죠. 우리 공화당 와서 싸워야죠. 그것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젊은 층들이 깨달아야 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야 될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이고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노조공화국을 만드는 문재인의 책임이 크지만은 그걸 행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악행은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족 노조를 넘어선 거잖아요. 어떻게 노조가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그러한 노조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대자동차가 중심으로 64세 정년 연장을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대자동차의 한 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통과되면 민주노총 전반적인 상황에서 한국노총과 손을 쥐고 문재인한테 나라를 넘기듯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64세 연장하면요. 청년 일자리는 이제 찾을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청년 일자리 문제하고 반 노조 문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영업자들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변하지 못하는 과감히 버려버리세요. 청년 일자리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 여러분들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세상에 면역이 오고 세상에 기억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멀뚱멀뚱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102명에서 103명이 있으니까 뭘 하겠지. 뭘 합니까 여러분? 탄핵 정국에서 자기 양심조차도 버려버리고 자기의 어떤 이념도 다 던져버리고 대통령 되겠다는 자들이 이승만 박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진짜 민족의 영웅인 박정희 대통령 이러한 대통령 묘소도 한번 찾아가지 않는 것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칭하고 나라를 이끌 자격이 있습니까? 젊음이라는 것은 청년이라는 것은 불의에 저항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을 막으면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민주노총의 이 악행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침묵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자리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고 일자리가 있어도 좋은 일자리, 귀족 일자리, 좋은 일자리들은 노조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금융, 주요 산업, 주요 기업들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어딜 떠가겠다는 겁니까? 어디 대한민국의 고용을 세습을 마음대로 하고 말이지 정년 연장을 2년밖에 안 된 정년 연장 또 연장하겠다고 그러고 4년 됐군요. 여러분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목은 없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젊은 이들이 정의의 진실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64세 정년 연장 현대자동차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족 노조의 악행, 노동법, 노동악보 철폐, 고용세서 폐지, 그 다음에 고용세습의 전수조사, 고용세습 외에 비정규직의 불법적 정규직화,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돼요. 우리 공화당 동지나 자유파 국민들이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어딘가? 정의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더욱 아니고 국민의힘은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는 정당입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만이 젊은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